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해본 메가박스, 롯데월드, 올리브영, 그리고 국가근로까지 제가 했던 총 4가지의 알바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MVP다 보니까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걸 잘 못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로망 알바라고 할 수 있는 이 4가지를 모두 해본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알바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 알바만 하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서사를 잠깐 풀어보려고 해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니까 넘기지 말고 그냥 쭉 들으세요. 알겠죠? 우선 제 첫 알바는 휴게소 알바였습니다. 일당 10만원에다가 휴게소 알바면은 뭐 핫도그 이런 거 팔겠지 하면서 갔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설날이었어요. 진짜 그날이 최고 매출이었고요. 엄청 바쁜 거예요. 정말 1분 1초도 쉴 수 없이. 네, 그래서 전 주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거 나르고 저거 나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단기 알바가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JTBC에서 하는 방송 보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와, 평창 올림픽 때 JTBC에서 알바면 진짜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던 알바였거든요. 그때 친구랑 같이 갔는데 거기가 스키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키장에 기계가 옮길 수가 없어서 이 장비를 다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짜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 하나가 정말 비싸고 정말 무거워요. 진짜 30-40kg 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친구랑 같이 끌고 가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걸 끌고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 탑이 있어요. 그 탑으로 이렇게 끈끼고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알바를 하고 나니까 역시 나는 대기업 알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휴학을 한 이후에 했던 알바들이 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대기업 알바는 메가박스였습니다. 제가 남미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맨 처음 했던 알바였거든요. 네, 메가박스 면접은 제가 2번을 봤었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그 수능 끝난 직후여가지고 집 앞이었거든요, 메가박스가. 제가 고3이다 보니까 뽑지 못했었다고 2번째 면접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3-4명 분들과 같이 면접을 본 다음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은가 였습니다. 네, 왜냐면 이 알바 자체가 시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또 이 시간이 잘 없으면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아주 어필을 했던, 그리고 저의 활발함을 어필을 했던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영화관 알바의 그 형태가 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할 때는 3가지로 나뉘었어요. 티켓을 판매하는 업무, 매점, 그리고 어셔라고 해서 앞에서 티켓을 받고 뭐 영화관 문 여닫고 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할 때는 어셔를 시키는데 제가 영화관 알바 하기 전에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게 있어요. 그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뒤돌면은 그 알바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도 알바분이 이렇게 후다닥 앞으로 내려가서 그 문을 열잖아요. 나는 그게 그래서 영화를 끝까지 보는 줄 알았던 거야. 정말 네, 순수했던 시절이어서 가능했던 상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10분 정도 이렇게 영화가 잘 나온지 확인을 하고 또 영화가 끝나기 한 5분 전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포를 진짜 많이 당해요. 네, 진짜 스포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그런 반전 영화들 전부 다 스포 당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마블 영화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인사하고 이제 그냥 문을 이제 닫고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 인사를 한 20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 나가요. 네, 그리고 저는 힘들었던 게 그 공포 영화 끝나고 나면 정말 그 갑분싸 하는 그런 음악들 나오면서 그리고 그 어두운데 불도 다 꺼져가지고 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워낙 무서워가지고 막 팝콘을 다 흘려놨어. 근데 나는 그걸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포 영화 안 그래도 못 보는데 좀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굉장히 좀 귀여웠던 그 보라색 복장을 입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때 찍었던 사진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 네,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화를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점에서는. 근데 이게 남은 자리를 하는 건데 뭐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차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매점 같은 경우가 5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개꿀인 게 그때가 마침 막 치맥도 팔고 그리고 핫도그 그 막 스테이프 핫도그 이런 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 끝나고 영화가 보고 싶다 할 때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영화를 공짜로 보잖아요. 근데 매점이 50%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카라멜 반반, 그리고 뭐 나초, 그리고 핫도그, 그리고 치킨에 그 맥주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거의 뷔페처럼, 거의 영화관 뷔페처럼 이렇게 쫙 차려놓고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에는 또 심야 알아가지고 저희밖에 없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알바를 했다고 그러면 다들 물어보는 게 그 썸 많이 타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있습니다. 뭐 저를 좋아했던 누나가 있어서 제가 도망다녔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일했었던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뭐 저를 보러 막 서울까지 와가지고 막 저를 만나러 왔는데 뭐 사실은 그때 어쩌고저쩌고 했던 뭐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네, 썸이랑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일하면서 사실 얘기도 많이 나누고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썸을 타고 싶으시다 하면은 영화관 알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델롬 대린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망의 롯데월드 알바인데요. 이 알바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뭐랄까 롯데월드 알바 이라는 말 하나로도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롯데월드를 했던 이유는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지내는데 저는 또 서울에 살기도 하고 기존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서 저는 롯데월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면접은 어떻게 봤냐면 생각보다 면접이 막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몇 명씩 호명이 돼서 가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카드를 준단 말이에요. 상황 카드. 처음에는 뭐 자기소개라던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일을 하면 어떨 것 같은지 이런 질문들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받았던 카드 있어요. 거기에 상황 카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받았던 건 어린이 손님이 키가 작아서 그 놀이기구를 못 타는데 어떻게 안내를 할 거냐. 뒷면에 다 해결 방법이 써져 있어요. 쿠셔너라고 하는데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었고요. 이 면접은 진짜 케바케인 게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10번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면접은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로 갔냐면 이게 그 교육을 이틀 동안 한 다음에 파크 투어도 하고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데 저는 당연히 뭐 이렇게 막 춤추면서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를 게이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핑크색 정자 입고 안녕하세요 병원 가시면 롯데월드입니다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제가 글로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애초에 그 선택지에도 없었고. 근데 막상 가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롯데월드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업장마다 복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복장들을 빌리고 세탁을 해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복장 바꾸고 그리고 뭐 새로운 거 입고 그렇게 하는 식이에요. 네, 그리고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진짜 파트마다 진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열고 닫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마다 다르지만 뭐 아침에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 앞에 사람들이 이미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받아야 될 손님이야. 그래서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 줄이 그 지하철 입구까지 다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점점 표정이 굳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마다 문들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귀여운 이 인형 가방을 메고 이렇게 다닙니다.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밥이 진짜 맛있어요. 밥이 뭐 한 3-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먹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날 떡볶이를 골랐다. 그럼 이 뚝배기에 착착 해가지고 이 국물 떡볶이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뭐 당면도 들어있고 뭐 떡도 들어있고 뭐 오뎅도 들어있고 촥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튀김에다가 그리고 국물 오뎅 그리고 주먹밥이랑 뭐 이런 갖가지의 그 정성스러운 완전 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이 월급이 진짜 빵빵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세금 떼고 205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엄청 바빴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뭐 시간 제한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뭐 그때만큼은 아마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굉장히 롯데월드 알바 이런 커다란 그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아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서 단체 손님이시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제 이름표를 보고 가서 뭐 나중에 페이스북 친추를 건다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롯데월드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데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썸이랑 또 떼놓을 수 없는 알바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복숭아맛 마이구미가 이제 하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사실 관심이 있어서 이걸 대신 드렸다 부끄러워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받았더니 이제 그날 그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자만추기 때문에 연락을 이어나가진 않았지만 네, 그런 재밌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재밌는 썰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뭐 풀 수 있으면은 이것만 해서 나중에 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힘든 점에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거의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다리가 매일매일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익숙해지면 좀 괜찮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일이다 보니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뭐 중간중간 실수를 해서 좀 갑분싸가 된다거나 뭐 진상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알바나 경험들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때가 정말 빛났던 알바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제가 막내여서 귀여움을 선택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재밌게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는지 여쭤보신다면 저는 진짜 무조건 추천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인데요. 다음은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올리브영 알바를 했어요. 네, 제 집 앞에 바로 있는 올리브영에서 했거든요.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딱 붙어가지고.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저희 매장은 사무실이랄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 창고 겸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면접을 봤었고, 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건 굉장히 밝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사근사근 말할 것 같아서 뽑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 당시가 알바 진짜 구하기 힘들던 시점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었던 경험이었죠. 네, 그리고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걸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딱 화목에만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별로도 나눠져 있고 거의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맨투맨이었는데 회색 맨투맨을 입었었습니다. 뭐 나름 무난해서 좋지 않았나. 막 휘황찬란한 옷 입으면 진짜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치고는 굉장히 모던해서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를 줘요. 4,000원씩.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이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일가 적용이 안 되고 4,000원이긴 한데 이게 정말 은근 꿀이어가지고 매일매일 쉬는 시간 중간마다 뭐 핫도그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뭐 주스랑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또 올리브영 과자들이 은근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먹어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식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껏 일하면서 올리브영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제일 성격 좋으시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둘 때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두고 가, 벌써 정이 다 들었는데 하면서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대기업 알바들의 특징은 이 직원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데요. 그 직원용 어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어플로 그 교육도 듣고 어플로 시험도 살짝 보고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점장님이 그 뭐 무슨 교육 해가지고 따로 교육도 해주세요. 그래서 와, 역시 대기업은 철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올리브영 알바 일을 하기 전에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게 뭐 저는 크게 힘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알바들은 진짜 1분 1초도 못 쉽니다. 진짜예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멍하니 서 있지 않고 매대 청소도 해야 되지, 손님 응대도 해야 되지, 그 제품들 없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되지, 거기에 또 없으면 그 창고에 가서 또 가져와야 되지, 그리고 결제도 해야 되지, 그리고 뭐 마감 때 청소도 해야 되지. 그래서 거의 다이소 직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아, 그 제품이요? 네, 바로 찾아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멘트들도 엄청 많이 해서 목도 많이 아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결제할 때도 이게 철저하게 정해진 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뭐 틴트 하나 샀는데 솔직히 쇼핑백 안 필요하잖아요. 근데 원칙상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걸 왜 물어보지 하는 그 눈빛이 너무 저도 억울했습니다. 아니 저도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정말 1분 1초도 못 쉬기 때문에 무릎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목도 꽤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특징은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워낙 잘 맞는 분들은 진짜 잘 맞기도 하고 또 이 코스메틱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쭉 이것만 하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전부 다 고인물이었습니다. 네, 뭐 힘든 점 같은 경우에는 진상들이 아무래도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바쁘다 보니까 정말 한번 실수해서 멘탈이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그때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네, 추천하는지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것도 정말 추천해요. 네, 다만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만 고려를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장학인데요. 정말 이 썰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이 4개를 한 영상에 담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그래서 뭐 언젠간 제가 풀 일이 있겠죠? 이 근로장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 학교 입학전형센터에서 근로장학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제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신청을 못했는데 그 신청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코로나 특별 뭐 근로장학 해가지고 뭐 단기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것들 중에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나마 들어본 게 입학전형센터야.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거든요. 갔는데 다 남자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남자분들 뽑았다는 건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힘쓸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웬걸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정말 1분 1초도 못 쉬고 계속 전화 받아야 하고요. 나는 입시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정말 입시에 관련된 거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책자 같은 게 진짜 많이 나가요. 어디로 소포도 많이 보내고. 그런데 그게 책으로 꽉꽉 찬 택배를 막 날라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근로장학이다 보니까 시급이 조금 더 세다는 장점이 있고요. 정말 사람 대접을 잘 받는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바생이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 직원 느낌으로 대해주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 커피를 사주신다거나, 그리고 이 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거는 굳이 시키지 않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그 교직원분들의 직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직장 가운데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커요. 그래서 뭐 문서 작업 같은 것도 꽤 많이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막 왁자지껄 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조용하게 일을 했고요. 전 사실 또 이 알바 하기 전에는 그 입구에서 온도 체크하는 거 하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힘들어가지고 좀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근로장학생이다 보니까 대우는 생각보다 잘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추천하는지 여쭤보신다면 근로장학은 추천하는데 조금 더 쉬운, 가능하면 거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싫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네, 그래서 이 4가지 알바를 제가 MVP로서 영상 하나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바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단기로 4개월 정도씩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어서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가 단순히 돈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알아가고 다양한 경험들도 쌓아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괜찮은 기억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바를 통해서 즐거운 경험들 잔뜩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안녕. 안녕.